한때 길거리에 살았던 꿈 많은 여자, 의미를 갈구하는 억만장자, 이민준이 김서연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는 고난 이상의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회복력, 친절함, 그리고 그의 제국을 뒤흔드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와 가난의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서연은 차가운 겨울, 바람이 골목길을 휩쓸자 얇은 재킷을 더욱 껴입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보내는 또 다른 밤, 그녀를 외면한 세상에서 따뜻함을 찾으려 애쓰는 또 다른 밤이었습니다. 22살의 그녀는 이런 삶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점 뒤편, 건물 난방 시스템 환풍구에서 약간의 온기를 제공하는 그녀의 평소 장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서관 콘센트 덕분에 충전을 유지해온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자 그녀는 이민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간단한 질문이 적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민준은 그녀의 생명줄이었고 판단 없이 들어주고 다시 인간답게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추워요. 그녀가 답장을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당에서 샌드위치를 얻었어요. 당신은 어떠셨어요? 50블록 떨어진 강남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이민준은 휴대전화를 응시하며 답장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강남의 저녁 스카이라인이 별들의 바다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관심은 이 간단한 대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는 방금 성사시킨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나 그날 아침 주문한 요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의 메시지에는 그를 깊이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했지만 그녀는 단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것을 보았어요. 김서연이 썼습니다. 어린 소녀가 길 잃은 강아지에게 쿠키를 주더라고요. 엄마는 말렸지만 소녀는 고집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친절함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민준은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비싼 작품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노숙 소녀는 그에게 아름다움과 친절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는 입력했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다가 그것도 삭제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무엇을 하셨을지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썼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가끔요. 하지만 돈이나 호화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저는 작은 서점 카페를 갖는 것을 꿈꿔요. 화려하지 않은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책을 읽고 잠시 동안 인간답게 느낄 수 있는 곳이요. 어리석죠? 이민준은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김서연은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낯선 사람과 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혀 어리석지 않아요. 그는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주위에 쌓아 올린 방어벽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민준은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과 김서연의 삶의 대조는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가 수입산 시트를 깔아놓은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기술 제국을 건설했지만 인류와 더욱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이 왔고 그와 함께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민준은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비서의 항의를 무시하고 개인 차고로 갔습니다. 그는 평소 고급차 대신 대학 시절에 가지고 있던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자 그는 해진 청바지와 바랜 후드티를 입은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김서연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길거리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녀가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결정이 그가 행복, 인간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풀어헤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건물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면서 이민준 억만장자 기술 거물은 사라졌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지상에서 볼 때 달라 보였습니다. 한때 그의 성공을 상징했던 우뚝 솟은 건물들은 이제 길고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김서연이 보통 머무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걸음걸이마다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가 몰랐던 것은 이것은 그의 세계와 김서연의 세계의 기반을 뒤흔들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누더기에 쌓여 있고 가장 진실된 유대감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형성됩니다. 이민주는 도시의 잊혀진 구석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 해는 하늘 높이 올라가 건물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민준의 김서연의 세계로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감동을 줄 변혁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준의 길거리에서의 천몇 시간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그를 가게 문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가 평소 고급 원두 커피를 사던 커피숍조차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세요. 경비원이 그가 쉬려고 앉은 벤치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이민주는 평생 처음으로 원치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꼈습니다. 그의 배가 울렸습니다. 그는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무효화했을 것입니다. 그는 김서연의 메시지가 왜 따뜻한 장소를 찾는 것보다 먹을 것을 찾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김서연은 낡은 서점 근처 판지 위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그녀가 채팅에서 설명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헝클어진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얇은 재킷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친절하고 지쳐있지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16살이 넘지 않은 어린 소년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길을 잃고 무서워 보였고 아마도 길거리 생활이 처음일 것입니다. 어이, 김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배고파 보이는구나. 그녀는 배낭 속에서 샌드위치 반쪽, 그녀가 성당에서 받았다고 말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여기, 하지만 그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소년이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먹어야 해. 김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서연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전구현이요.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연아, 길거리의 첫 번째 규칙은 서로를 돌보는 거야. 세 블록 아래에 아직 침대가 남아있는 쉼터가 있어. 서연이 보냈다고 말해. 이민주는 목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취소한 점심 미팅, 부자들이 잔돈을 주고 스스로 등을 두드리는 1인당 50만 원 기부 만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여자가 김서연 옆에 동전을 떨어뜨리며 지나갔습니다. 음식 좀 사 먹어라 얘야.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동전을 우현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음료 좀 사 먹어. 하루가 지나면서 이민주는 김서연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노숙한 노인이 잃어버린 손수레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남자들로부터 어린 소녀를 경고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허기와 추위를 다루면서 말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끄러운 검은색 자동차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이민주는 그를 회사 이사 중 한 명인 최태준으로 알아봤습니다. 서연 씨, 최태준이 불렀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이민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최태준이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모르는 분인데요.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최태준이 미소 지었지만 친절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온라인 친구 이민준 씨요. 그분이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민준 그 기술 억만장자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이민준은 김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최태준이 계속했습니다. 이민준이 당신을 속이고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로 언론에 나서면 100만 달러를 드릴게요. 그의 회사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특정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길거리에서 잘 필요가 없을 거예요. 김서연은 일어서며 이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준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는 제 친구예요. 돈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최태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당신의 삶을 보세요. 그는 계속 당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아니에요. 가세요. 최태준의 차가 떠나자 이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판지 위에 다시 앉는 김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쳤습니다. 돈이 사람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민준은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하루 만에 그는 이사회 회의와 자선 행사에서 수년간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인간성, 존엄성, 진정한 정신적 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서점 카페에 대한 김서연의 꿈,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떠나자 그는 최태준의 차가 블록 주위를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김서연의 거절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도시에 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김서연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이민준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맞서 싸울 용기를 시험하는 싸움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민준은 펜트하우스에서 흑투성이 거리 옷을 입고 서성였습니다. 그의 값비싼 신발은 대리석 바닥에 진흙 자국을 남겼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보았던 모든 것, 특히 최태준의 김서연에 대한 위협으로 분주했습니다. 수연 씨, 그는 인터콤을 통해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태준의 최근 주식 거래와 이사회 회의 투표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입니다. 사장님, 수연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거의 자정인데요. 지금 당장 수현 씨, 중요해요. 한편 도시 건너편에서 김서연은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장소에 앉아 휴대전화를 응시했습니다. 이민준, 진짜 이민준. 이 뉴스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편의점 창문에 있는 잡지 표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 씨, 이야기해야 해요. 이민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답장을 쳤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아요? 네. 그리고 설명해야 해요. 메시지로가 아니고 직접, 제발. 김서연은 어두운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최태준이 보고 있을까요? 이게 함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당신이 우현이와 샌드위치를 나누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최태준의 돈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당신을 보았어요, 서연 씨. 이제 제가 진짜 저를 봐야 해요. 김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낡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 그녀가 쳤습니다. 당신이었어요? 네, 명동 성당에서 만나요. 거기서는 안전할 거예요. 김신부님이 저를 알아요. 진짜 저를. 김신부님은 수년 동안 제 리드 재단을 운영해 오셨어요. 성당에서 김신부님이 김서연이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절한 얼굴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민준 씨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뒷방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야. 여기서는 안전해요. 김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민준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리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그녀가 채팅 중에 상상했던 것과 같은 친절한 눈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인 척했어요? 이민주는 낡은 나무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온라인 지원 그룹에서 당신의 글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진짜 같았어요. 제 삶의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서 무언가를 원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실험 대상이었나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수년 만에 제 삶에서 처음으로 진짜였어요. 오늘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배가 고픈데도 음식을 나누는 당신을 보았어요. 당신 자신이 보호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당신을 보았어요. 당신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서연 씨. 김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김신부님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민준 씨, 뉴스를 켜세요. 구석에 있는 작은 TV에서 최태준이 리드테크놀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심각한 재정적 비리 증거를 발표해야 할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최태준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CEO직에서 즉시 해임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민준의 휴대전화는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그의 홍보팀, 그에게 충성하는 이사회 멤버들 모두가 답을 원했습니다. 그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몇 달 동안 계획해 왔어요. 오늘은 그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었을 뿐이에요. 무엇을 할 거예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요? 김서연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한 번 잃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만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김신부님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민준 씨, 서연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가 노숙자이기 전에 저는 회계사였어요. 김서연이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회계법인에서요. 제 상사의 사기를 신고할 때까지요. 그들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저는 직장, 아파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민준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서연 씨, 당신은 숫자를 알아요. 당신은 사기를 알아챌 수 있어요. 최태준이 횡령해 왔어요. 저는 알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요? 김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당신은 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민준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서연 씨, 당신은 숫자를 알아요. 당신은 사기를 알아챌 수 있어요. 최태준이 횡령해 왔어요. 저는 알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요, 김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당신은 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김신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수현이었습니다. 이사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모튼의 기록에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현 씨, 사무실에서 나오세요. 지금 당장. 성당으로. 하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서연은 이민준의 눈에 비친 공포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비서, 그녀의 사무실은 몇 층입니까? 42층. 왜 그러십니까? 김서연은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거리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골목길, 모든 서비스 출입구, 모든 보안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튼의 부하들이 정문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민준은 코트를 잡았습니다. 그럼 뒷길로 들어갑시다. 그들이 밤으로 빠져나가자 김신부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두 분 다. 노련한 신부는 수년간의 봉사 생활 동안 많은 이상한 일들을 보았지만 노숙 여성과 억만장자가 함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예상치 못한 영웅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박수연만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태준의 계획은 회사를 장악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서울에서 김서연이 도왔던 어린 소년 전구현은 자신이 발견한 종이 한 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종이였습니다. 김서연은 이민준을 리드테크놀로지스 뒤편의 미로 같은 서비스 골목길로 이끌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발은 포장 도로의 모든 균열, 건물 사이의 모든 숨겨진 통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거리에서의 삶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녀는 서비스 출입구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청소부들이 이 문을 사용합니다. 위쪽의 카메라는 몇 달 동안 고장났습니다. 이민준은 새롭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십니까? 노숙자일 때는 보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김서연은 문을 시도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이민준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곧 열릴 겁니다. 몇 번의 터치 후 보안 시스템이 삐 소리를 내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이 되면 좋은 점도 있군요. 그들은 서비스 통로의 따뜻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김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그녀는 판지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 그녀는 억만장자 회사에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사무실은 42층입니다. 이민준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보안 사무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안 사무실은 하위층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2명의 경비원이 모니터를 지켜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 정규 경비원이 아닙니다. 이민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모튼이 자기 사람들을 데려왔을 겁니다. 김서연은 그의 팔을 만졌습니다. 왼쪽 모니터를 보세요. 수연 씨입니까? 화면에서 그들은 박수현이 회의실에 갇혀 있고 2명의 양복 입은 남자가 밖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자취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분산이 필요합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빠른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분 후 노숙자들이 건물 정문 밖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전구현이었습니다. 보안, 전구현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최태준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경비원들이 소동을 처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보안 모니터에서 그들은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숙자 친구들이 이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봅니다. 김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갑시다. 그들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간 다음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갔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아래층의 혼란을 처리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뛰어들어오자 박수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민준 씨, 천만다행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이민준이 컴퓨터로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모튼이 수백만 달러를 훔쳐왔습니다. 박수현이 손을 떨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짜 자선 재단을 설립하고 수년 동안 그 재단을 통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제가 증거를 그의 개인 서버로 옮기고 여기 모든 것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김서연이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정말 삭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안다면 말이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예전 회계 일을 할 때 삭제된 파일을 항상 복구하곤 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비상등이 사무실을 섬뜩한 붉은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우리를 알아챘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김서연이 미소 지으며 USB 메모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가짜 재단, 모튼이 훔친 모든 돈을.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들을 찾아라. 모튼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박수현이 속삭였습니다. 김서연은 그들을 정비구역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쓰레기 투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하역장으로 이어집니다. 쓰레기 투입구. 이민준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서연은 활짝 웃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억만장자씨? 손 더럽히는 게 무서워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튼과 그의 부하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투입구로 갑시다. 이민주는 김서연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은 빠르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판지 상자 더미에 떨어졌고 박수현은 내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전구현은 빌린 배달차로 하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워드릴까요? 그들이 속도를 내며 달아나자 김서연은 손에 있는 USB 메모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최태준의 목소리가 그들의 승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리드테크놀로지스의 CEO 이민준 씨가 대규모 자선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막을 수 있다면 막겠습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모튼이 결코 찾지 못할 곳으로. 이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세상, 거리, 그곳은 그들이 억만장자를 찾을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할 마지막 장소입니다. 김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민준 씨, 제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가 밤속으로 사라지자 모튼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노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을 찾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그는 이민준이 막 배우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충성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뒤편에서 박수현은 억만장자와 노숙 여성이라는 뜻밖의 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천둥이 도시 하늘을 가로질러 울렸고 폭풍우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이민준과 김서연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지위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서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낡고 버려진 교회 지하실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안전했습니다. 김서연은 몇 달 전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성 아우구스티누스 성당 아래 잊혀진 공간으로 노숙자들이 혹한기에 모이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지만 김서연이 몇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 공간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그곳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거한 낡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놀라움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제 것이 아닙니다. 김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를 돌봅니다. 박수연은 낡은 소파에 무겁게 앉았고 여전히 탈출의 여파로 떨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다 나옵니다. 이민준 씨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준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모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기꾼이자 자신의 자선단체에서 돈을 훔친 사람으로 표시되어 모든 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수현이 말했습니다. 숨을 필요 없습니다. 김서연이 대답하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지하실에 머물렀던 대학생이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파일들을 살펴볼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전구현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김서연 씨가 부탁한 음식 가져왔어요. 그는 샌드위치와 커피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 좀 봐야 해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가 이전에 발견한 것입니다. 최태준의 편지지에 표시된 편지였습니다. 이민준이 그것을 읽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제 형 이민혁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모튼은 그와 내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형제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민혁은 항상 제가 아버지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은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회사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민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친형제가 김서연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가족은 항상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준 씨.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이해, 신뢰,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 박수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사님들, 이것 좀 보세요.
김서연의 노트북에서 그녀는 USB 메모리에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가짜 자선, 단체를 통해 해외 계좌로 이동하는 거래 페이지들이 스크롤되어 지나갔습니다. 모트는 회사에서만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이 회계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진짜 자선단체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노숙자 쉼터 푸드뱅크, 어린이 병원에 쓰일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민준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노숙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저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선단체에서 돈을 훔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김 신부가 계단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민준 씨, 김서연 씨, 뉴스를 빨리 켜세요. 김서연의 노트북에서 그들은 실시간 뉴스를 불러왔습니다. 이민혁은 리드 테크놀로지스 밖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제 친동생에 대해 이런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이민혁은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민준 씨가 수년 동안 우리 자선재단에서 횡령해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CEO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임시 최고 견경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민준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필사적입니다. 전구현이 발견한 편지의 날짜를 보세요. 이민혁과 모트는 저와 이민준 씨가 온라인에서 만나기 전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때 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박수현이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서연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위층에서 소동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교회를 통해 메아리 쳤습니다. 모튼의 부하들입니다. 전구현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동네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한때 권력 있는 남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녀는 전구현에게 돌아섰습니다. 모두를 불러 모으세요. 거리에 있는 우리 사람들 모두를. 저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계획이십니까? 이민준이 물었습니다. 김서연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났습니다. 모트는 노숙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에 이해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모튼의 부하들이 우리를 찾는 동안 우리 사람들은 그들을 감시할 것입니다. 그들을 녹화하고 돈의 흐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박수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의 내부 메시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김 신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쉼터에도 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울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민준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눈으로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자신의 정신, 존엄성, 인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그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먼저 싸웁시다. 그런 다음 내일을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내일은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민혁은 다른 사람 김서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그녀가 왜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방금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드 테크놀로지스를 위한 전쟁은 생존 자체를 위한 전투가 되려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천둥이 치고 지하 성소의 촛불 아래에서 김서연과 이민준은 그들의 인생을 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튼, 이민혁, 그리고 그들의 모든 돈이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존엄성밖에 없는 사람들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누구를 만났는지 절대 짐작 못할 겁니다. 이민혁은 모튼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뒤에서 차가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모튼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주주총회 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앤더슨 앤 블레이크 회계법인 기억나십니까? 이민혁은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There's two unifinanciers. 2년 전 대규모 사기 사건 이후 문을 닫은 회계법인 말입니다. 모튼의 눈이 넓어지며 그것을 읽었습니다. 김서연, 그녀가 폭로자였습니까? 그냥 폭로자가 아닙니다. 이민혁의 미소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앤더슨 앤 블레이크와 특정 해외 계좌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 말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철수가 그녀가 절대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명성, 직업,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민혁은 책상에 또 다른 사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석방되었는지 맞춰보세요. 모튼은 감옥에서 나오는 박철수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를 찾아라. 한편 교회 지하실에서 김서연은 저항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공동체는 도시 전역에서 그들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상한 만남, 모든 심야 사무실 방문, 모든 수상한 소포, 모두 사진을 찍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전구현은 휴대전화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튼의 부하들이 새벽 3시에 사무실에서 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이 말했습니다. 이민주는 서성였습니다. 주주총회는 이틀 후입니다. 그들이 이민혁을 CEO로 승인하는 투표를 하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김서연이 대답하려고 할 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읽자 그녀의 얼굴에서 색깔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서연, 씨? 이민준이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철수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에 있습니다. 김서연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남자예요. 이민준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2년 전 저는 앤더슨 앤드 블레이크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계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백만 달러가 가짜 자선단체를 통해 해외 계좌로 옮겨지고 있었죠. 그녀는 이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최태준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수법이군요. 이민준이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박철수가 알아챘어요. 절 도둑으로 몰아쓰고 제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만들었죠. 제가 맞서 싸우려고 하자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제 여동생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가 여동생 인생까지 망쳐버리겠다고 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사라졌죠. 결국 거리에서 살게 되었어요. 여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민준이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과 이야기할 때 저는 다시 제 자신처럼 느껴졌어요. 피해자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그냥 저 자신으로요. 랩탑에서 열심히 타이핑하던 박수현이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맙소사, 김서연 씨 USB 메모리에 있는 이 계정들을 보세요. 계좌번호가 앤더슨 앤 블레이크 회계법인 거랑 똑같아요. 최태준과 박철수는 처음부터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김서연 씨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김서연 씨가 그들의 온갖 네트워크를 폭로하려고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전구현이 계단을 뛰어내려 왔습니다. 김서연 씨, 밖에 남자들이 있어요. 김서연 씨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요. 한 명이 김서연 씨 사진을 돌리고 있대요. 김서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시작했던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김서연 씨, 당신 여동생이 안부를 전합니다. 에미를 찾았어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호할 거예요. 약속해요. 어떻게요? 당신도 모든 걸 잃었잖아요. 모든 건 아니에요. 이민준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 가족 중에서 제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머니요. 이순자는 경기도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아, 내가 언제 전화할까 궁금했단다. 엄마, 도와주세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김수연이지?
내 오빠 부하들은 생각만큼 신중하지 않구나. 이미 여기 내 곁에 있어. 김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미가 엄마랑 같이 있어요. 애미는 안전해요. 아주 안전하단다. 얘야, 이순자야. 네가 김서연이구나. 이민준 아버지는 사업 수완이 좋았지만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단다. 내 아들에 대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 그러고 나서 2년 전 비슷한 사건이 떠올랐어. 이 여사님,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모든 것을 연결해요. 최태준, 박철수, 가짜 자선단체, 모든 것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시간인가 보구나. 최대 개인 주주로서 아직 그 권리는 있어. 이민준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엄마, 키스하고 싶어요. 김서연이에게나 아껴둬, 얘야. 그녀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 증거를 가지고 저택으로 와. 서둘러. 박철수가 마을에서 질문하고 다니더라. 그들이 안전한 곳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김서연이 이민준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날 왜 정말로 거리로 나왔어요? 진실을 말해요. 이민준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메시지에서 당신은 단 한 번도 잃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그런 강인함 제가 이해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저는 진정한 부가 당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싸우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들의 순간은 박수현의 급한 목소리에 깨졌습니다. 우리를 찾았어요. 최태준 씨 부하들이 성당 안에 있어요. 머리 위에서 발소리가 우르릉거리자 김서연은 이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망갈 준비 됐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그들보다 앞서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현재와 충돌하려 하고 있었고 모두가 멀쩡하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위협적으로 다가오던 폭풍이 마침내 도시를 덮쳤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바꿀 밤이 왔습니다. 비가 성당 창문에 쏟아지는 가운데 김서연, 이민준, 박수현은 지하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들 위로는 성당을 가로질러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 김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낡은 고해소를 통해서 그들은 좁은 통로를 기어갔고 김서연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도시의 잊힌 공간을 헤쳐나간 수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안녕 김서연. 박철수가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고 감옥에서 나온 듯 창백한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이민준이 김서연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떨어져 이민준 씨, 박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면 전직 CEO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사귀는 사람들이 흥미롭군요. 박수현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과 최태준 씨, 자선단체에서 훔치고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파괴했어요. 내 인생을 망쳤다고?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택지를 줬지. 네가 고결한 척하기로 선택했어. 그게 얼마나 잘 되었어? 감옥 생활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김서연이 받아쳤습니다. 박철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총을 꺼냈습니다. 선택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선택할 기회야. 나랑 같이 최태준을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네 여동생에 대한 전화를 걸기 시작하든지. 제 여동생은 안전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박철수는 처음으로 불확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만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이민혁이 그림자에서 나타났고 그의 총도 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안녕 동생. 이민혁, 이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싸움을 하고 있어? 아직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 아버지 회사? 이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뜻함 세입자, 그가 너에게 줬지. 그의 소중한 막내 아들에게. 비정아 말이야, 내가 모든 일을 하는 동안 모든 일을. 이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서 훔치는 거 말이야. 박철수 같은 범죄자와 일하는 거 말이야. 그만.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모두 최태준을 만나러 가는 거야. 지금 당장.
하지만 박철수는 박수현을 잊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들의 위치를 전구현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갑자기 뒷문이 쾅 열렸습니다. 전구현과 김신부가 이끄는 노숙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잡아! 이민혁이 소리쳤지만 그와 박철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금세 제압당했습니다. 도망쳐! 전구현이 김서연과 이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처리할게. 그들은 폭풍 속으로 달려갔고 박수현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침수된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이민혁의 부하들이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추격해왔습니다. 지하철, 김서연이 그들을 알고 있던 버려진 역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강남으로 이어지는 유지 보수 터널이 있어 그들은 어두운 터널을 첨벙거리며 지나갔고 쥐들이 그들의 발소리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박수현의 휴대전화가 유일한 빛을 제공했습니다. 잠깐 박수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문자 봐요. 이순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태준의 부하들이 저택으로 가는 모든 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태우러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다. 30분 안에 낡은 카슨 공장 헬리패드에서 만나세요. 엄마는 언제나 멋있었지. 이민준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카슨 공장은 15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민혁의 부하들이 모든 곳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증기 터널,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남까지 이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몰라요. 이민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길을 안내해줘. 그들은 도시의 지하 동맥을 통해 이동했고 김서연은 기억과 본능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물방울 소리, 먼 곳의 기차 소리, 그리고 어딘가 뒤에서 그들을 쫓는 발소리. 김서연, 이민준이 그들이 유지 보수용 사다리를 오르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그녀가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당신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서울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빈 건물, 창문이 깨진 그 건물이요. 저는 가끔 문간에서 잠을 자곤 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샀어요. 생각했죠. 완벽한 서점 카페가 될 것 같다고. 누구든 와서 따뜻해지고 인간다워질 수 있는 곳 말이에요. 김서연은 오르기를 멈췄습니다. 이민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빨리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변화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기 때문에요. 박수현이 위에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낭만적인 고백은 나중에 해요. 지금 도망쳐요. 그들은 카슨 공장 근처에서 비에 젖은 채 나타났습니다. 낡은 헬리패드는 6층 높이의 지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상구를 오르기 시작하자 양쪽 끝에서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민혁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끝났어, 이민준. 조용히 나와. 그러면 이사회가 관대할지도 몰라. 이사회? 이순자의 목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들 위에 헬리콥터가 나타났고 스포트라이트가 밝게 빛났습니다. 이사회는 오늘 밤일에 매우 흥미를 가질 것 같아. 이민혁이 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 얘야? 내 친어머니를 쏠 거야. 박철수는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할지 몰라도 너는 그럴 수 있어. 헬리콥터가 헬리패드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거의 도착했습니다. 계단 한 칸만 더 오르면 됐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수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피가 그의 셔츠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민준, 김서연이 그가 난간에 쓰러지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속 가. 엄마한테 증거를 전해. 당신을 두고 가지 않을 거예요. 김서연이 거세게 말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이순자가 문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우아한 모습이 폭풍을 배경으로 실루엣처럼 드러났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혁은 비상구를 타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부하들이 건물 안에 있었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위협 사이에 갇혔고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부상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비상구와 헬리패드 사이의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10피트의 빈 공간, 6층 높이, 불가능한 점프였습니다. 하지만 날 믿어요? 그녀가 이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울렸고 모든 것을 잃고 더 큰 것을 발견한 여자. 김서연은 모든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김서연이 울부짖는 바람을 가르며 불렀습니다. 제가 입은 재킷을 좀 도와주세요. 그들은 이민준의 재킷을 급하게 밧줄로 만들어 비상구 난간의 한쪽 끝을 고정했습니다. 거리에서 보낸 김서연의 세월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절망적인 순간에 힘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 이민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USB 메모리가 안전해요. 김서연이 그에게 확신을 주며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박수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이 여사님께 전해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박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그들 아래에서 이민혁과 그의 부하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금속 계단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어. 김서연은 이민준을 그리고 헬리패드로 가는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녀는 이민준 뒤에 자리를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지금이라고 하면 같이 뛰어내려요. 미쳤어요. 박수현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김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친 짓만이 우리에게 남는 게 다예요. 이순자는 헬리콥터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종 장치로 이동하여 항공기를 약간 재배치했고 강력한 하강 기류가 건물에 대한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이민준이 중얼거렸고 의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해낼 것 같으면 안전해지고 나서 말해요.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서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민혁이 아래 착륙 지점에 도착했고 총을 들었습니다. 끝났어. 지금. 김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뛰어내렸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들을 잡았고 이순자가 전략적으로 헬리콥터의 위치를 조정하여 상승 기류가 그들에게 몇 피트의 중요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헬리패드에 추락했고 김서연은 이민준의 부상당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수현은 그 뒤를 따라 틈을 통해 기어갔고 USB 메모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데려와 이순자가 폭풍을 가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민혁이 발포했지만 헬리콥터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그의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이민준을 항공기 안으로 끌어들이자 아래에서 경찰차들이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이민혁과 박철수는 접근하는 경찰관들과 위에 떠있는 그들의 범죄 증거 사이에 갇혔습니다. 이민준? 김서연은 헬리콥터가 이륙하면서 그의 머리를 무릎에 얹었습니다. 내 곁에 있어요. 그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도와서 그 카페를 디자인해야죠. 이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녀의 막내 아들이 잃었다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서울 성모병원. 그녀는 조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헬리패드와 도시 최고의 외상 치료실이 있어요. 박수현은 이미 경찰과 통화하며 아래에서 체포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랩탑에서 그녀는 증거 사본을 안전한 서버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시도에 대한 보험이었습니다. 이 여사님, 김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가 6시간 후야. 이순자가 마무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얘야. 그 남자애들이 총질하는 동안 저는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회 멤버들이 이미 모이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민준은 수술이 필요해요. 김서연이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해요. 이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 할 거예요. 헬리콥터는 서울 성모병원에 착륙했고 외상치료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민준을 급히 수술실로 데려가자 이순자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박수현 그 증거를 발표 자료로 정리해요. 김서연, 얘야 나랑 같이 와요. 하지만 이민준, 괜찮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사회에 대비해야 해요. 김서연은 자신의 누더기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요? 당신이 모든 것을 밝혀냈어요.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예요. 병원 이순자의 개인 사무실에는 의류 가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정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냈어요. 이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전투에 나갈 때 갑옷이 필요하답니다. 김서연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이순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웨이트리스였을 때 이민준 아버지를 만났어요. 모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는 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강철. 엘리너가 에밀리의 머리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항상 아버지 유산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했었죠. 하지만 데니얼은 아버지의 비전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것을 가지게 되었죠. 그의 재산이 아닌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김서연은 엘리너가 건넨 심플하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 얼굴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간호사 한 명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아드님 수술이 끝났습니다. 총알이 중요한 부위를 빗나갔어요. 에밀리를 찾고 있습니다. 회복실에 누운 이민주는 창백했지만 정신이 맑았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오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호천사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느껴요? 총에 맞고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요? 어떤 운명의 장난으로 그날 당신 게시글을 클릭하게 되었는지,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걸을 용기를 주셔서, 진정한 강인함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셔서. 김서연은 몸을 숙여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힘을 아껴요. 주주총회에서 이겨야 해요. 우리가요? 네, 우리. 어머니는 리드 테크놀로지스가 진실을 밝혀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반대해요? 이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반대요? 김서연 씨, 저는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신에 차 있어요. 그녀는 회의를 준비하러 그의 방을 나서다 복도의 TV를 지나쳤습니다. 속보에는 이민혁과 박철수가 수갑을 채워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노숙자 커뮤니티에서 촬영된 영상, 최태준의 음모를 보여주는 수백 개의 비디오와 사진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도시 건너편 사무실에서 최태준은 같은 영상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수년간의 결의를 가슴에 품은 채 주주총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천둥은 리드 테크놀로지스 이사회 회의실에서 터질 참이었습니다. 리드 테크놀로지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거대한 참나무 테이블 주위에 자리를 잡으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사건의 소식, 이민준의 총격, 이민혁의 체포, 그리고 대규모 음모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태준은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자신감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문으로 향했고 무엇이 다가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이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리드 가문의 수장으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여러분이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오자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더기 옷과 불안한 태도는 사라지고 연민과 강철 같은 눈빛을 가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고위 이사 중 한 명인 장성민이 물었습니다. 이분은 이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 자선재단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밝혀낸 여성입니다. 박수현이 조명을 어둡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거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가짜 자선 단체를 통해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태준 씨, 김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기부될 돈이 박철수가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태준은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누군데 이런 혐의를 제기하는 거죠?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2년 전 저는 앤더슨 앤 블레이크 회계법인의 회계사였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부정거래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폭로하려고 했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최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민준 씨가 저와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당신이 당황했던 이유입니다. 회의실은 속삭임으로 술렁였습니다. 이건 매우 극적이군요. 최태준은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민준 씨는 어디 있죠? 그가 여기 와서 이런 혐의를 제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은 이순자의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공모자들이 쏜 총에 맞아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병원 방에서 화상통화로 이민준의 얼굴이 나타나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최태준은 제 형 이민혁과 박철수와 함께 수년 동안 우리 자선재단에서 돈을 훔쳐왔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민혁과 박철수를 체포했습니다. 다음은 최태준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최태준은 소리쳤습니다. 사실 박수현이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죠. 그녀는 노숙자 커뮤니티가 촬영한 비디오 모음을 재생했습니다. 최태준의 심야회의, 수상한 배달, 뇌물과 위협에 대한 대화.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태준,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기 횡령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최태준을 연행하자 김서연은 주주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리드 테크놀로지스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이민준 씨, 아버지의 비전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비전은 탐욕에 의해 타락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이 어떤 모습인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성이 어떤 모습인지도 보았습니다. 이 사기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준 노숙자 커뮤니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눕니다. 서로를 보호합니다. 진정한 부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리드 재단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서연이 모든 자선 사업을 감독하는 새로운 이사장이 될 것입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스크린에서 이민준은 자랑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김서연 옆으로 데려가자 그는 멈췄습니다. 말해, 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앤더슨 앤 블레이크를 떠난 진짜 이유를 말해요. 당신 감시하에 사라진 돈에 대해서. 김서연은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이 일부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제 로그인 자격증명을 사용해서 당신이 훔친 돈 말이죠? 김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위조한 거래요? 모두 휴대폰을 확인해 보세요. 박수현이 방금 박철수에 서명된 자백서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그를 연행하자 김서연은 강력한 임원이 아니라 거짓말로 가득 찬 그의 세계가 마침내 무너진 작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후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민준은 CEO로 남고 김서연은 자선사업 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후 김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민준은 침대에 앉아 더 강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놀라웠어요.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놀라웠어요. 그녀는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 어머니 박수연, 전구현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라고 말씀하시니 이민준은 침대 옆에 있는 폴더를 집었습니다. 오늘 아침 변호사에게 이것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서점 건물의 소유권 증서와 도시 전역에 5곳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누구든 추위 속에서 들어와 따뜻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도요?
김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도요. 이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그것. 하지만 병원 방 밖에서 이순자는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과거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 던 폭풍은 지나갔을지 몰라도 수평선에는 다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더 큰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가장 큰 시험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 후 진실이 드러났을 때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극적인 주주총회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 햇살이 서울시립도서관 옆 새로 단장한 건물에 밝게 비추었습니다. 도시 전역에 피난처 공간 체인이 될 헤이븐 북스 앤 커피의 그랜드 오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서연은 리본 앞에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이민준의 손은 그녀의 손에 따뜻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 폭풍의 밤을 기억하는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김서연은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전구현은 거리에서 만난 수십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고 모두 깨끗하게 옷을 입고 헤이븐 직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은 이순자와 함께 서 있었고 두 여성 모두 자랑스러워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축복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김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리본을 자르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는 김서연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나무 선반에는 책이 가득 차 있고 편안한 의자가 있었으며 카페 카운터에서는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민주는 입구 근처 벽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명판에는 진정한 부가 우리가 나누는 친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해요. 사람들이 모든 계층에서 이 공간을 채우며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직원이 된 전 노숙자들은 존엄함으로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이웃 아이들은 독서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조차도 들러 자선 투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명히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층 사무실에서 이순자는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박수현에게 돌아섰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순자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숙이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박수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요? 네. 처음에 블레이크가 에밀리를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리드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서연과 이민주는 옥상 정원, 그들이 커뮤니티를 위해 만든 또 다른 피난처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시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한때 차가운 거리와 적대적인 공간만 보았지만 이제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생각은 어때요? 이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랐는지 후회해요. 더 일찍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만 후회해요. 그녀는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이민준 씨. 억만장자도 CEO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이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김서연 씨. 내가 베푼 사랑이 가장 큰 부라는 것을 가르쳐준 여자.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면서 피난처를 만들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김서연 씨, 당신은... 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네. 그들의 키스는 박수현이 목을 가다듬으며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여사님이 두 분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순자의 사무실에서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서연아, 자기야, 이순자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아야 할 일이 있어. 김서연은 굳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어머니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블레이크가 당신을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이후로 이순자가 말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에 대해 상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돌아왔고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민준이 요구했습니다. 김서연이 앤더슨 앤드 블레이크의 사기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그 일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을 때만 고발자가 된 것입니다. 이민준이 항의하기 시작하자 이순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은 그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조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서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인데 어떻게? 돈, 이순자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최태준의 동료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고 일어난 모든 일에 의혹을 심으려고 필사적입니다. 그들은 당신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준은 김서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싸울 거예요, 함께. 김서연은 새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어깨를 폈습니다. 아니에요. 조작당했을 때 한 번 도망친 적이 있어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죠? 좋아요. 세상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어요. 이순자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시길 바랐습니다. 계획이 있거든요. 헤이븐 북스 앤 커피 밖에서 해는 그들의 첫날 저녁에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따뜻함, 희망, 그리고 연결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노숙자는 다른 한쪽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숙이 팔고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과 결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실. 김서연과 이민준은 창가에 서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그들은 함께 맞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빈곤과 부, 거짓말과 진실 증오와 사랑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모험을 할 준비가 됐어요? 이민준이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요? 언제든지. 밤이 되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김영숙은 딸을 몰락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서연이 거리에서 이사회 회의장까지의 여정에서 배운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올리는 데서 옵니다. 헤이븐의 불빛은 모여드는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누구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김서연과 이민준이 부와 지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발견했던 것처럼, 그들이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것처럼 그들은 이 새로운 도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맞설 것입니다. 함께 사랑과 진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오는 힘으로도. 결국 어떤 이야기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장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 더 많은 싸움을 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사랑처럼 누더기 옷을 입었든 부유했든 우리 모두는 단지 따뜻함, 희망, 그리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김서연과 이민준은 바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끝.